화면에 글자가 떴다. 나 술 조금밖에 안 마셨어. 곧 너희 집으로 갈게. 기다려. 너희 집? 그 집은 평생을 다해 지켜온 우리 집이다. 도윤 씨, 이 메시지 이게 뭐야? 그거 잘못 보낸 거야. 거래처였어. 오타야. 거래처를 너희 집이라고 부르나 보네. 이상하지. 참 이상해. 저는 조미영 62. 그날 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겨울을 바꿔놓았다. 나는 알았다. 비밀번호를 아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저는 조미영입니다. 전직으로는 동네 사무실에서 회계 보조를 오래 받고요. 숫자를 정리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이에요. 남편 한도윤 대기업 15년 다니다가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둘, 작은 사무실, 점심 도시락은 제가 쌌죠. 화장실 휴지 떨어지면 제가 채우고 퇴근 못하면 컵라면에 김치 싸들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성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정을 그리고 남편의 꿈을 지켰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투자도 들어왔고 직원은 5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는 말했죠. 이만큼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면 됐다고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 중입니다. 집은 비었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아니,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결혼 25주년 축하해요. 아빠랑 여행 가려고요? 응, 작년부터 준비했어. 항공권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어. 아빠 회사 잘 되고 있대요? 요즘 바쁘시던데. 그러게. 너무 바빠서 걱정이야. 그래도 이번 여행만큼은 꼭 가자고 했어. 우리는 결혼 25주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항공권과 호텔을 제가 예약했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집을 떠났지만 그 여행만큼은 같이 가자고 했죠. 그런데 출발 2주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겠어. 뭐? 지금 2주 남았는데? 항공권이랑 호텔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 알아, 정말 미안해. 너라도 가. 돈 아까워. 나는 회사 일 마무리해야 해. 그래. 일이 중요하지. 알았어. 나라도 다녀올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대신 위약금이 커서 남편만 빼고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남편을 위해 참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응. 당신도 몸조리 잘하고. 밥은 꼭 챙겨 먹어. 걱정 마. 나 혼자 잘해. 여행지의 밤 공기는 차고 달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잘 지내.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그 메시지. 셋째 날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 아니, 남편이 보낸 줄 알았던 메시지. 나 술 조금밖에 안 마셨어. 곧 너희 집으로 갈게. 기다려. 너희 집? 우리 집을 너희 집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잘 자고 있었어? 도윤 씨 방금 메시지 그게 뭐야? 무슨 메시지? 너희 집으로 갈게라고 썼던데. 아, 그거 잘못 보낸 거야. 거래처한테 보내려던 건데 오타야. 거래처를 너희 집이라고 부르나 보네. 그리고 밤 11시에 거래처를 만나나? 아니, 그게 술 마시고 헷갈렸어. 미안해. 정말 오타야. 그래. 알았어. 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억해냈습니다. 한때 남편 사무실을 도와주며 SNS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던 일을.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 나는 로그인했습니다. 메신저. 사진. 지워졌지만 남은 썸네일. 아내한테 잘못 보냈다. 웃는 이모티콘.
그리고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듯한 문장들. 오늘은 늦어질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현관 비밀번호 그대로지. 잊지 마. 그날 밤 눈에서는 눈물이 났고 손에서는 떨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울음을 닫고 기록을 열었습니다. 날짜, 시간, 메시지 내용, 스크린샷도 찍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남편의 퇴근은 늦었습니다. 회식이라고 했고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현금 결제였다는 말도 했죠.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3월 첫째 주 수요일 퇴근 늦음. 회식. 3월 둘째 주 수요일 퇴근 늦음. 거래처 미팅. 3월 셋째 주 수요일 퇴근 늦음. 회식. 수요일. 또 수요일. 반복은 패턴입니다. 우연히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등, 난방, 도어락 모두 앱으로 관리됩니다. 저는 여행 중 우리 집의 전등 사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월 7일 오후 8시 거실 전등 켜짐. 3월 8일 오후 9시 침실 전등 켜짐.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는데 집에 있었네. 그리고 도어락 입력 로그. 3월 7일 오후 7시 42분 비밀번호 입력 성공. 3월 8일 오후 8시 23분 비밀번호 입력 성공.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을 살폈습니다. 현관 앞 발자국, 큰 사이즈의 구두, 도윤 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이즈의 구두 자국도 있었습니다. 여자 신발. 그리고 쓰레기통의 영수증 반쪽. 익숙한 카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남편 회사의 회계 보조를 도왔습니다. 작은 금액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날 저는 최근 6개월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회사의 소액 송금 내역 중 업무와 상관없는 카페, 꽃집, 소품점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숨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 모이면 흐름이 됩니다. 날짜를 핀으로 찍어놓고 메시지의 시간과 위치를 겹쳤습니다. 2월 14일 꽃집 결제 8만 원. 그날 저는 집에 있었고 남편은 회의가 있다고 했지. 3월 3일 호텔 카페 결제 12만 원. 그날도 회의라고 했어. 3월 10일 와인바 결제 15만 원. 혼자 간다고? 이건 데이트 코스야. 남편의 메신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대화는 복구할 수 없었지만 상대방의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 회사 투자사 임원이라고 들었던 이름입니다. 일 끝나면 갈게. 조심히 들어가. 오늘 늦어. 먼저 자. 문장 끝에 말버릇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수집품입니다. 남편의 일정표에는 회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호텔 와이파이 자동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우리가 기념일마다 갔던 곳이었습니다. 3월 15일 오후 3시 회의. 3월 15일 오후 3시 12분 그랜드 호텔 와이파이 접속. 회의를 호텔에서 한다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미영 씨, 2주 후에 가족 회의 좀 합시다. 유산 분할 건이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랑 같이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시댁에서 오래 미뤘던 유산 분할 이야기가 2주 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면 저는 약자가 됩니다. 그 전에 사실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상하다, 숨긴다, 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성급한 결론을 싫어한다.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세워야 한다. 그날 밤 작은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엄마 아빠 요즘 어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빠가 최근에 전화하면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인가? 아마도. 괜찮아. 엄마가 잘 챙길게.
아들도 눈치챘구나. 남편의 변화를. 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조미영 씨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면 불륜 관계가 의심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목격담,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대면해서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 가능할까요?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 가능합니다. 단, 불법 도청은 안 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필요한 증거 목록. 그리고 상간녀와의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저는 조미영입니다. 남편 한도윤의 배우자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한테는 말해도 돼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아빠가 요즘 어때 보여? 아빠요? 요즘 전화하면 좀 바빠 보이긴 해요. 근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 괜찮아.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저녁에 외근 있어. 늦을 것 같아. 또? 요즘 일이 많나 봐. 응, 투자사 쪽이랑 조율할 게 있어서. 투자사 서아 씨? 응. 맞아. 왜? 아니,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네. 고마운 분이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나중에? 이미 내일 만날 건데.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미영입니다. 62. 당신은 윤서아 씨죠? 남편 회사의 투자사 임원. 오늘은 감정 없이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무릎은 무겁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래요. 일어나세요.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인 걸 알아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나요?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시작됐고 제 가족도 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회사에서 제발 이혼까진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일 때문이면 회사 이메일이 남습니다. 업무라면 공개된 캘린더가 맞춰져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볼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3월 7일, 8일. 제가 여행 간 사이 우리 집에 가셨죠? 네. 몇 번이나 갔습니까? 5번 정도요. 5번. 그리고 이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꽃집, 카페, 와인바. 모두 남편 명의로 결제됐네요. 이게 업무였나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 가을부터요. 투자 미팅에서 처음 만났고 그 다음부터 1년.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는 접촉하지 않는다. 위반 시 건당 1억 원을 지급한다. 나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구는 과도할 수 있으니 사실 증빙을 철저히 하십시오. 가능하면 공증을. 서로 한 장씩 가져가죠. 이걸로 끝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다시 수요일.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나는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다녀왔어. 늦었네. 회식이었어? 응, 거래처 미팅이 늦어져서. 그 거래처 서아 씨? 어떻게 알았어? 만났지요? 업무였어. 정말이야. 식사만 했어. 그날 와이파이 접속. 카페 결제.
주차 기록, 그리고 합의서. 미영아 한 번만. 이번엔 나 자신을 지킬 겁니다. 저는 회계 보조를 오래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합의 이후 3주 사이 2회 접촉. 동일 시간대 카페 영수증, 주차장 출입, 카드 소액 결제, 동일 와이파이. 남편 일정표의 외근 표시는 사내 메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첫째, 스마트폰 위치 기록. 남편과 서아 씨의 위치가 겹치는 시간대를 표시했습니다. 4월 3일 오후 7시, 동일 카페 반경 50m 이내. 4월 10일 오후 8시, 동일 호텔 반경 30m 이내. 둘째,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결제 내역. 같은 날, 같은 시간, 다른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 남편 법인카드 와인 2병. 서아 개인카드 같은 카페 디저트. 셋째, 메신저 기록 재확보. 남편이 삭제했지만 클라우드 백업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넷째, 도어락 로그. 합의 이후에도 우리 집 비밀번호 입력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4월 5일 오후 9시 비밀번호 입력 성공. 제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다섯째, 녹음.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어디 가는데? 투자사 미팅. 서아 씨랑. 또 서아 씨네.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거짓말. 업무 메일에는 그런 미팅이 없었습니다. 4월 15일 저녁. 저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야? 이건 당신 일정표. 이건 서아 씨 카드 사용.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도어락 로그.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지역. 미영아. 업무면 회사 메일이 남아야죠. 업무면 합의를 어기지 않습니다. 업무면 왜 우리 집을 씁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건 서아 씨와의 전화 녹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윤 씨가 자꾸 연락해서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합의서에 서명하셨죠? 네, 하지만 도윤 씨가 회사 일이라고. 들으셨죠? 당신이 먼저 연락했다고 하네요. 미영아, 잘못했어.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딸 수진과 작은아들 준호. 그리고 시어머니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고. 수진아, 준호야. 그리고 어머님.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모셨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도윤 씨가 외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네. 1년 동안 회사 투자사 임원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3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도윤아, 이게 정말이냐? 네.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도윤 씨,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이혼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먼저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건당 1억. 3주 동안 2번. 합계 2억.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협의합시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25년의 나에게 약속합니다. 이번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약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엄마, 저희가 도울게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변명은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침묵은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은 결정을 불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조미영 씨, 증거가 매우 탄탄합니다. 합의서 위반, 메신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도어락 로그.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조정 절차를 거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더 내렸습니다. 남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첨부 파일은 최근 1년간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내역입니다. 사적 만남에 회사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감사 부탁드립니다. 2주 후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 3개월. 그리고 투자사와의 거래는 중단되었습니다. 미영아, 회사에서 연락 왔어. 당신이 제보한 거야? 네.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적절한 걸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내 입지가 어떻게 될지 알아?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법은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합의 위반의 금전 책임은 조정되었고 저는 재산과 시간을 분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마음의 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록. 날짜, 시간, 사람. 둘째, 상담. 전문가에게 묻고 내 편을 만든 시간. 셋째, 품위. 내가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혼은 완료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저는 집과 예금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함께. 남편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회사는 그만두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 저희가 자주 올게요.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힘이 나. 어느 날 서아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요즘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책 정리, 회계 보조. 익숙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용히 조언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남편이 외도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정황.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그 여성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눈물이 먼저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눈물을 메모로, 증거로, 선택으로 바꾸세요. 노년의 품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에 폴더 하나를 만드세요. 이름은 나의 권리. 첫 장에는 오늘 날짜를 적으세요. 그리고 숨 쉬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미영입니다. 62의 겨울을 지나 63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봄은 제가 만든 봄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밀번호를 아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 알아야 합니다.